이번 시간에는 이제 EPC라는 플랜트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기계공학도의 관점에서 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PC가 뭐냐면 여기 E는 안 썼는데 E가 제일 중요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무엇입니까? 설계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라던가 그리고 기계공학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설계 옵션들을 종합해서 설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procurement 구매 및 조달을 해서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사는 게 그 다음 구매와 조달 단계고 그 다음 직접 시공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EPC를 받아 나서 문제에서 지금 EPC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라. 즉,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란 얘기겠죠. 그래서 먼저 EPC를 조달을 받을 때 사업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공학도 사업성 검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어디에 지어질 것이며 이게 실제로 수익성 계산을 해봤을 때 적당한 기간 내에 흑자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임원들끼리 검토를 하겠죠. 근데 기계공학도 관점에서는 뭘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제 feasibility study report랑 equipment list, 즉 기계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 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적이라던가 회의에서 직접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신입사원이 그런 걸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걸 직접 예측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로 들어가는데 기본 설계는 PFD와 PNID가 있어요. PFD는 기본적인 공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로 주로 화공 쪽에서 이제 공정 설계팀에서 공정을 설계를 해서 그 공정 설계에 따라서 나타난 조건, 유량이라던가 온도라던가 압력 조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유량, 온도, 압력은 뭐 배관이 있으면 그 배관의 입구 온도라던가 압력이라던가 조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 줍니다. 또 하나는 P&ID 설계라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는 설계로서 배관, 계기, 밸브 등 그것들의 조건을 상세화해서 장비 설계 조건을 전달을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계공학단은 이 두 개의 문서를 가지고 주요 장비 조건을 정할 수가 있어요. 주요 장비의 조건을 정할 수가 있는데 조건만 정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조건을 정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상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메카니컬 데이터 쉿 그러니까 장비의 재질, 동력 조건, 뭐 유량, 온도, 압력을 해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의 장비의 스펙이 나오겠죠, 스펙. 그래서 스펙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구매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설계에선 메카니컬 데이터 시트를 직접 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라인 리스트 파이핑 클래스 아이소메트릭. 이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건 뭐냐면 배관을 3D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플랜지가 어디에 있으면 용접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즉 3D로 자세하게 설계를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 단계를 통해서 배관 번호, 관경, 재질, 압력 등급, 배관 형상, 자재 등 자세한 사양과 배관 자재를 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구매와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매를 어디로 하느냐? 벤더 회사들을 있겠죠. 대기업이 있으면 그걸 벤더 회사들에게 요청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벤더에게 요청하는 기술 구매 문서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Material Requisition이라고 그 문서를 만들고 TB라고 해서 Technical Bid Evolution. 그러니까 벤더 회사들을 여러 가지를 발주를 넣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는 제일 효율적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제일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TB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작성을 해서 만족하는지 검토하는 게 TB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서 구매로 넘어가서 샀어요. 샀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 단계가 있다. IFC drawing issued for construction. 그러니까 현장 시공용 최종 도면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한 아이소메트릭 드로잉, 아이소메트릭 아까 똑같이 설명을 드렸죠. 컨스트럭션 드로잉. 여러 가지 배관 설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배관이랑 회전기기를 설계를 할 텐데, 배관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실제로 3D 툴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면을 통해서 그 조건들을 각자 합쳐가지고 설계하는 도면을 이제 현장 관리자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직접 시공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기계 인же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힘이 드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운전은 뭐예요?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죠. 실제로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시운전 결과를 통해서 어떤 곳에 펌프에 누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실제 효율보다 더 낮은 효율이 나왔다든지 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즉 직접 운영이 가능한 플랜트를 최종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자들은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핸드오버, 인수인계를 통해서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시공 결과를 반영한 최종 도면, 그리고 O&M 매뉴얼, Operating and Maintenance, 운영 유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매뉴얼에 선정하고 최종 도면까지 그려서 이제 실무자들에게 넘겨주는 게 기계공학도의 역할들이다라고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